기술자와 전문가의 차이가 뭘까요? 이 차이가 뭔지 이해를 하신다면 내가 지금 기술자인지 전문가인지,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 제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제가 최근에 바지를 수선하러 수선실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. 바지를 수선할 때 보통 핀을 꽂잖아요. 사장님께서 핀을 꽂으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 정도 길이면 적당한지. 근데 사실 전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정도면 괜찮을지 아니면 좀 짧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사장님께 이 정도 길이면 괜찮을까요? 라고 여쭤봤더니 사장님께서 오히려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, 지금 이 길이를 보고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나한테 말해달라, 그럼 내가 그대로 수선을 해주겠다,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이 사례를 통해서 전문가와 기술자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보통 고객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품을 구매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나에게 효과가 있을지, 부작용은 없을지, 과소비는 아닐지, 내가 또 속고 있는 건 아닌지,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바지를 수선하던 상황에서 저는 그 사장님께서 전문가라기보다는 기술자라고 좀 느껴졌습니다. 본인의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저에게 어떤 제안을 해주시지 못했기 때문이죠. 설령 고객이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어도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요구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거나 혹은 예상되는 문제나 부작용이 있다면 이것도 함께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미용실을 예로 들어볼까요? 저는 미용을 배운 적도 없고 미용 전문가는 더더욱 아닙니다. 그래서 미용실에 갈 때도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정확한 요구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게 나에게 더 어울릴까,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얼굴이 괜찮아 보일까,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좀 더 맞는 헤어스타일일까를 항상 디자이너 분에게 좀 여쭤보는 편입니다. 그때 그 미용사 분께서는 손님은 턱이 좀 갸름하신 편이고 모발이 좀 붕 뜨는 편이니까 머리를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, 이렇게 하면은 좀 머리가 좀 많이 떠서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,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실제로 그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맞아서 신뢰가 갔고 제안하시는 대로 머리를 좀 하게 됐고 결과도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분이 해주시는 설명을 들으면서 진짜 전문가다라고 느꼈습니다. 저에게 이런 제안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봤고 그 사람들의 모질이나 두상의 차이점이나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게 어울리고 어떤 게 안 어울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런 스타일이 좋겠다라고 제안까지 해주셨기 때문이죠. 아까 말씀드렸던 수선실의 사장님께서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전문가셨다면 좀 어떻게 달랐을까요? 아마도 저에게 평소에 어떻게 자주 입고 다니는지, 아니면 어떤 신발을 평소에 자주 신는지, 이런 것들을 저에게 물어보시고 지금 이 정도 길이는 좀 짧을 것 같으니까 좀 더 발목을 덮도록 늘려서 수선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저에게 어떤 제안을 해주시면 더 전문가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. 제 사례도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고객분을 만났을 때 똑같은 병원이니까 무조건 이 주제로 유튜브 찍으면 되고 한 달에 얼마 올리면 되고 이렇게 똑같이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다. 그 원장님의 경력이나 성향, 병원의 주요 시술,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한 다음에 똑같은 시술을 다루더라도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더 주제로 다뤄보시면 좋겠다 라든지, 멘트를 하실 때도 조금 더 원장님의 이런 면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좋겠다 라고 원장님마다 다 다르게 제안을 드리거든요.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,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보니 이런 건 되게 괜찮아 보이고 이런 건 좀 아쉽고,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실제로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렸을 때 이런 게 시청자분들에게 반응이 좀 좋네, 이런 걸 보고 병원을 많이 찾아오게 되네,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원장님들에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만약에 제가 정말 편집을 잘하고 정말 영상을 잘 찍더라도 그것만 할 줄 알고 원장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해주지 못했다면 그 영상 결과물이 아무리 좋더라도 저는 그저 기술자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걸 모두에게 똑같이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 원장님의 상황에 맞게 제안을 할 수 있다 보니 원장님들께서도 저를 전문가라고 인식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정리해보면 단순히 어떤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먼저는 고객의 상황이나 니즈가 뭔지 파악을 하고 본인의 경험이나 지식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제안까지 해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전문가로 인식을 할 수 있단 말이죠. 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고객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걱정과 불안이 있으니까요. 정말로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고객이 갖고 있는 걱정과 불안을 확신과 신뢰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